어느 나라든 젊은 친구들이 의뢰 그렇기는 하지만 요즘 일본 젊은 친구들의 경우 정말 한국에 대해 뭔가 굉장히 커다란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일본 온라인 글에서 보면 만약 일본 자위대와 한국군이 붙으면 논의할 필요도 없이 자위대 승리다. 한국은 채 한 달도 버티지 못할 것이다. 또 자위대가 한국군을 너무도 빨리 경멸해버려 미군이 개입할 틈도 없을 정도로 그 전쟁은 빨리 끝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친구는 굳이 어려운 말 필요 없이 한국군은 굉장히 약하다. 그래서 앞으로 한국군이라는 말을 들으면 그냥 약한 군대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등, 특히 한국의 군인들은 옛날부터 전쟁을 못하는 것으로 유명한 약골이라는 이야기들과 또 요즘에는 K2와 K9 등 우리 무기들에 대해서는 한국 무기들은 성능도 후지고 고장도 잘 나는 싸구려 무기들인 반면 일본의 무기들은 최고의 성능을 가졌지만 단지 가격이 너무 비싸 대부분의 나라들에서는 함부로 구입할 수 없는 귀한 무기라는, 그래서 한국과 일본이 실제로 붙게 된다면 자위대가 한국군을 정말 순식간에 전멸시켜버린다는 대략 그런 귀여운 이야기들입니다. 옛날에 태식이 형이 인간은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 벌을 받는 게 이치라는 말을 했었는데, 일본의 경우 미국에게는 크게 벌을 받았지만 아직 정작 가장 큰 빚을 지고 있는 한국에게는 그 벌을 받지 못해 아직 한국과 한국인 무서운 것을 체험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듯하여, 그래서 그 방산 기사들에 대해 요즘에는 또 뭐라고 하는지 몇 개 더 살펴보고 이후에는 그 귀여운 뻘소리들이 얼마나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것 모르는 소리들인지 최근 엄청나게 그 판이 바뀌어버린 양국의 현재 무기 상황과 실제 군사력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최근 가장 많이 올라왔던 기사는, 또 그래서 일본에서도 크게 보도가 되었던 소식들은 전부 다 우리 무기 수출 관련 이야기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먼저 우리 KF-21 관련 소식들의 경우 일본 언론들의 교묘하게 깎아내리는 기사들이 대부분이고, 또 그래서 그 댓글들도 보면 앞뒤 없이 급발진하며 다짜고짜 우리 KF-21을 쓰레기라고 부르며 한심하게 인도네시아나 상대로 영업하고 있고, 또 우리를 보고 미친 김치라는 새로운 별명을 지어준 고마운 분이 계셨는데, 참고로 이 인도네시아 이야기는 솔직히 우리도 들으면서 갑자기 온몸에 뼈가 몹시 아픈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선 인정해주고, 하지만 이 미친 김치라는 표현은 정말로 우리가 김치의 민족인 것도 맞고, 또 솔직히 말해 다들 살짝 좀 미친 것도 맞기 때문에 이거 듣자마자 와, 별명 정말 너무 좋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 무척 고맙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어떤 친구는 우리나라는 항공모함이 물에 잠기고 주저앉는 육상 차량에 엔진이 불타는 전투 차량도 있다며 어째서 그런 불량품을 만드는데 세금을 낭비하고 있는데도 우리 국민들이 화를 내지 않는 것인지 궁금하다며 댓글을 달아주었는데, 일단 우리나라에는 아직 물에 가라앉힐 항공모함이 없기 때문에 뭔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우리나라 국민들로 말하자면 그냥 가만히 있을 때에도 만사의 화가 넘치는 사람들인데다 심지어 좋아 웃을 때마저도 옆에 사람을 패거나 아니면 자기 허벅지라도 때리며 웃어야 직성이 풀리는 일종의 분노 성애자들이기 때문에 딱히 우리 화는 누가 걱정해줄 필요가 없으며, 한편 그 주저앉은 육상 차량과 그리고 불타는 전투 차량은 뭘까도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아마도 어제 우리 싱크홀 사고 뉴스를 보고 그리고 저번에 벌어진 청라 사고를 두고 하는 이야기인 듯하여 이래저래 우리나라에 참 관심이 많은 고마운 친구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다음은 여기 보이는 우리 K2 폴란드 대박 수출이나 루마니아 자주포 수출, 그리고 호주 레드백 수출과 같은 소식을 다룬 기사들에 달렸던 댓글들을 추려본 것인데, 어떤 친구는 한국산 전차들은 해외에서도 호평을 받고 있는 데다 또 한국산 자주포들은 그나마 다른 나라들의 자주포 성능을 따라잡을 수나 있는지, 한국은 그저 어떻게 해서든 싸게만 만들어서 파는 것 같다는, 그래서 루마니아가 한국 세일즈맨에게 속았다고 써져 있었고, 레드백 호주 수출에 대해서 또한 한국은 무기 개발 능력이 낮은 국가로 저런 그저 저렴한 개발비로 만든 싸구려 무기를 호주가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한국 세일즈에 당했다는 등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무기의 질이 굉장히 떨어지지만, 또 반면 그런 후진 무기들을 엄청나게 파는 세일즈 능력은 뛰어나다는 비난과 칭찬이 섞인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편 이렇게 의외로 또 일본 메이저 언론에서 마치 오직 천년에 한 번만 핀다는 신비한 꽃 우담바라처럼 한국의 KF-21이 잘 팔릴 것 같다는 칭찬 기사가 나오자, 참고로 저 칭찬 기사의 뒷부분은 굉장히 음흉한 욕이었습니다.
그 기사를 읽은 일부 일본 친구들은 댓글로 어째서 최첨단 전투기 같은 일본이나 할 수 있는 것을 자기들도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인지, KF-21은 레이더도 미국에게 퇴짜마자 구하지도 못하고 있는데 무슨 국산화 전투기 타령을 하냐는 글이 달렸었고, 세계 대부분 국가들은 일본처럼 부유하지 않기 때문에 비싼 고급 일본 전투기 대신 저런 저렴한 수준의 전투기에 대한 수요도 분명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 그리고 가격이 저렴한 건 좋지만 그걸 조종사의 목숨과 국가의 안전과 맞바꾸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댓글을 달아주었습니다. 진짜 걱정이 되는 게, 일본이 아날로그를 좋아해서 아직도 도장이나 팩스 같은 걸 쓰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아직 인터넷도 안 들어오는지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일단 우리 무기 관련 요즘 소식을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것 같고, 또 무엇보다 일본에는 그 최첨단 일본 전투기라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일본에는 우리 KF-21에 견줄 만한 전투기가 아예 없습니다. 예전에 MRJ인가 미스터 J인가 이상한 항공기 사업에 대략 10조 정도 투입해 하더니 그것도 결국 커다란 실패로 끝나 아예 접었고, 그 F3라고 하는 순수 일본산 5세대 전투기도 처음에만 시끄러웠을 뿐 그걸 시작한 게 언젠데 아직 시제기도 나오지 못하고 있어 지금은 자국에서도 일본은 그런 전투기를 만들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미국산 F-35나 더 많이 구입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처럼, 그 짧은 개발 시간 안에 그리고 그 수많은 방해와 제약에도 불구하고 영차 묵묵히 자기 길을 가는 분노의 거북이처럼 시제기는 물론이고 벌써 최종 양산 버전까지 완벽하게 성공시켜 전 세계 여기저기 극찬을 받고 있는 우리 KF-21에 대해 고맙기는 한데 일본이 그런 걱정을 해줄 처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 요즘 온라인에서 전 세계 밀리터리 매니아들에게 한국 무기 아는 것 뭐가 있냐고 물어보면 마치 우리나라 아이돌들이 지금은 세계 최고의 아이돌 대접을 받으며 독일 할머니나 아프리카 아저씨들까지도 알 정도로 유명해진 것처럼, 특히 우리 K2와 K9은 거의 슈퍼스타급 인지도와 인기를 누리고 있고, 그 외에도 한국의 장갑차 레드백 역시 최근 호주에서 무려 독일 장갑차를 누르고 수주를 따내며 누구나 다들 알게 되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KF-21에 대해서는 그냥 말해봐야 입만 아픕니다. 해외 항공기 매니아들은 한국의 이 KF-21 개발 성공을 두고 한 번도 이런 최첨단 전투기를 만든 적이 없는 한국이, 그것도 그 첫 시도만에 이렇게 완성도 쩌는 전투기를 만들어낸 것은 그야말로 1000만분의 1의 확률을 뚫고 이뤄낸 기적이라고 놀라워하고 극찬을 합니다. 그런데 반면 그 똑같은 세계 밀리터리 매니아들에게 혹시 요즘 일본 무기 아는 것 있냐고 물어보면 그건 마치 요즘 J-POP 아이돌 가수 누구 아느냐고 물어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묻는 사람도 또 대답하는 사람도 민망한 큰 신뢰가 되는 우울한 질문이 되어버릴 정도로, 대략 30년 전까지는 어땠는지는 몰라도 오늘날 이 전쟁 무기에 있어서 일본과 한국은 더 이상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일본은 거의 대부분의 무기들을 그저 미국 형님들로부터 안 그래도 아주 비싼 미국 무기들을 정말 신비롭게도 그것보다 훨씬 더 비싸게 잔뜩 사서 가지고 있는 것뿐, 해군 무기 몇 개 빼곤 그런 무기 개발 및 생산 능력이 이미 퇴화해버려 제대로 만들 줄 아는 것도 없는 반면, 우리 대한민국은 육해공 무기 모두를 직접 자국 기술로 다 생산하는 것은 물론이고, 게다가 그 무기들 하나하나가 전부 다 글로벌 시장의 무기 경쟁에서 1위를 하고 있거나 최소 탑을 찍고 있는 데다 재래식 무기는 당연하고 전투기나 최첨단 미사일 같은 무기까지도 지난 70년간 그 개발도 생산도 쉬지 않고 업그레이드하며 달려온 그 결과 조만간 전 세계 탑4의 방산 강국으로 올라갈 것으로 전망될 정도로 성능과 생산력, 거기다가 가격에다 납기와 AS 서비스까지 거의 완벽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전 세계 방산 초강대국입니다. 그런 우리 대한민국과 어디 바퀴 빠지는 장갑차에 무슨 국민들 데려다 놓고 하는 시범에서 궤도가 빠져버리는 신비한 쇼를 보여주는 듣보잡 전차에다 혹시 적군의 수류탄이 모자랄까봐 저 골판지 같은 작은 방패 뒤에 모여 앉아 기다리는 군인들을 가진 그런 나라에서 걱정해줄 필요가 없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한국과 전쟁을 하면 자위대에 의해 우리 한국군이 채 미군이 개입할 틈도 없이 순식간에 전멸해 버릴 것이라고 했는데, 사실 그건 요즘 군대에 가 있는 어린 친구들을 보면 시대가 변해서도 그렇고 옛날보다는 확실히 군대가 많이 편해지기는 했지만 아직 이 대한민국의 남자의 압도적 대다수는
바로 40대 예비군들과 50대, 60대 배불뚝 아저씨들입니다. 이 아저씨들은 장난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아저씨들 대부분은 대한민국 군대의 그 가장 어두웠던 암흑기에 군 생활을 하며 살아남은 살벌한 사람들로 유사시 총 한 자루와 탄약 100발, 그리고 장롱에 있는 그 개구리복 한 벌만 있으면 민간인에서 정말 그 주특기대로 즉시 전투에 투입되어 탱크, 자주포, 장갑차 몰고 잠수함과 전투기도 운용하며 폭탄을 설치하고 강을 도하하고 하늘에서 낙하산 타고 뛰어내리며 또 도시 곳곳에 숨어 원샷 원킬로 헤드샷 때릴 수 있는 최강의 저격수들로 즉시 변신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강남역 같은 사람 많은 곳 아무데나 가서 그냥 주특기대로 사람 모으면 전국에서 여단급 인원 수백 부대는 단 하루 만에 모아 그날 밤 바로 다 작전에 투입될 수 있을 정도로 대한민국에는 그런 사람들이 적게는 1,500만 명, 많게는 2천만 명이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전세대 아저씨들의 특징은 일본을 절대로 곱게 보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모든 것을 아직도 똑똑히 머리와 가슴으로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당연한 것이기에 이제 세월이 지나 아무도 굳이 그걸 밖으로 꺼내 말로 하지 않아서 그렇지 다들 가슴 깊은 곳에 뭔가 뜨거운 것을 품고 있는 사람들로, 그게 언제든 그 운명의 기회만 온다면 그 백년묵은 한과 분노로 기꺼이 인간 사신이 되어 그 한을 폭발시킬 준비가 항상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적이라면 절대로 그런 상대와는 마주치지 않고 싶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한국은 육군이 넘사벽으로 강하고 일본은 해군이 강합니다. 그래서 일본은 제정신이라면 절대로 한국 땅에 들어오지 않을 것이고 우리는 상륙하고 싶지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 전쟁은 그렇게 영원히 승부가 나지 않을 전쟁이라고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랬습니다만, 이 세상에 절대로 영원한 것은 없는 법, 정말 하느님이 보호하사 갑자기 우리 트럼프 형님께서 우리 미사일들의 사거리 및 제한을 모두 풀어주어 우리 군의 그 살벌한 수많은 미사일들이 이제는 모두 일본 본토를 공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 미사일 패밀리의 맏형인 무려 탄두 9톤짜리 괴물 미사일인 현무5의 사거리입니다. 물론 절대로 그럴 일은 맹세코 없을 것이지만 일본은 물론 미국의 끄트머리인 알래스카까지 날아갑니다. 혹시 누가 오해라도 하실까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는 절대로 그런 상상조차 할 생각이 없습니다. 즉 이건 일본 입장에서 보면 우리 트럼프 원께서 그동안 한국으로부터 일본을 지켜주고 있던 가장 완벽하고 견고했던 투명 보호막을 어느 날 갑자기 확 걷어차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가 어째서 그토록 트럼프를 싫어했는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전쟁을 할 수 없다 뿐이지 만약 하게 된다면 2021년 이후 사실상 한국과 일본 사이 힘의 밸런스는 이미 깨졌습니다. 또 거기다가 일본에서 그렇게 약골이라고 비웃었던 우리나라 군인들, 특히 그 예비군과 중년 배불뚝 전사들이 실제 전투에서는 얼마나 싸우기 힘든 괴물들인지 영혼이 떨릴 정도로 체감하며 드디어 태식이 형의 명언이 현실이 되는 것을 모두가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절대로 그런 전쟁은 일어나지 말아야 하며 그 대신 빨리 북한하고 통일부터 되어 우리의 현재 군사력과 경제력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까지 추가되어 항상 상상만 하던 우리 한민족의 모든 잠재력이 깨어나는 그 통일 한국의 진정한 힘과 파괴력을 직접 볼 수 있는 날이 꼭 왔으면 좋겠습니다. Even if you tried, you wouldn't understand it. Maybe something's missing inside of you. Just a bit of sugar to that.